안녕하세요. 기업박스 이병진입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입니다. 중형 SUV 수입차 중에서 판매율이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티구안은 2007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2016년도에 2세대로 진화를 해서 풀모델 체인지로 등장을 했습니다. 국내에 최근에 티구안 올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의 3열 시트를 추가하고 그래서 7인승까지 앉을 수 있고요.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헤드램프 아랫부분으로 깜빡깜빡 LED가 깜빡이고 있고요. 직선을 강조하고 되게 단정하고 뭔가 다부진 이미지가 강해요. 보닛에도 저렇게 라인들을 강조를 해서 단단하고 안정감 있고 그런 이미지입니다. 모범생 같은 반듯한 이미지의 디자인을 하고 있죠. 3열 시트가 있는 7인승 모델이라고 해도 기존에 알고 있는 티구안과 앞이나 뒤에서 보면 차이를 못 느끼는 게 차체가 티구안과 너비는 동일해요. 1840mm로 동일하고요.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보려면 옆쪽에서 보면 좀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길이가 아무래도 좀 길어졌으니까요. 뒤에가 좀 더 길어지고 휠베이스도 커졌습니다. 길이는 4700mm고요. 티구안보다 215mm가 길어졌고요. 폭은 동일하고요. 높이는 살짝 높아졌습니다. 10mm 정도가 높아졌고요. 휠베이스는 110mm가 길어져서 더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3열 시트까지 품게 됐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두 줄짜리 프론트 그릴 사이에 이렇게 폭스바겐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235R20인치고요. 피렐리 스콜피온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바퀴 굴림이고요.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트림 단일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휠하우스와 차체 아래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서 뭔가 오프로드의 실용적인 느낌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티구안의 이미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을 보자면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머플러 팁 없이 그냥 수도꼭지처럼 생긴 그런 머플러 팁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자세히 보면 실제 배기구는 아닙니다. 막혀 있는 거고요. 이 아래에 저기에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라고 하는 엠블럼 이렇게 붙어 있고요. 테일램프 디자인 역시도 헤드램프와 궤를 같이 해서 단정하고 각을 줘서 선을 쭉쭉 좀 많이 써서 차가 더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좀 강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뒀습니다. 커다란 테일램프 아래에 방향지시 등은 좀 크기가 작아 보이는데 점등이 됩니다. 자,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 뒷공간을 좀 보겠습니다.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킥을 해도 이렇게 뒷공간이 열리고요. 뒤쪽에 여기 버튼이 있어서 여닫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700L에서요 2열과 3열을 모두 접으면 1775L까지 늘어나는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2열, 3열을 모두 접은 상태고요. 그러면 이 정도의 뒷공간이 나옵니다. 이 아래 바닥 부분을 한번 들어보면 이게 지금 3열 시트를 접은 상태에서 뒷공간과 시트 공간을 분리하는 가림막인데요. 그거를 빼서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잘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죠. 이 가림막을 드러내면 이렇게 아래 공간에 예비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 공간을 뭐 다른 걸로 더 활용해서 쓰거나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놨다는 거. 3열 시트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3열 시트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요. 이걸 당겨서 앞으로 밀면 공간이 나오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레버가 있어서요. 이걸로 2열 시트도 저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레버가 있어서요. 당기면 이렇게 접힙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접히지 않으면 이렇게 누르면 고정돼서 고정이 돼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많이 떠 있잖아요. 이거는 2열 시트가 앞뒤로 180mm까지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조금 3열 시트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2열 시트를 앞으로 좀 밀어 슬라이딩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 정도의 공간이 좀 떠 있습니다. 3열 시트를 접으면 이 뒷공간과 3열 시트 사이에는 크게 떠 있는 부분이나 높낮이 차이가 크지 않은데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3열과 2열의 이 높낮이 차이도 좀 나고요. 그리고 2열 시트의 등받이가 접었을 경우에 완전히 평평하지가 않고 경사가 좀 있어서 차박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두툼한 매트 같은 걸 좀 깔아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열, 3열을 모두 접은 상태의 뒷공간은 1775L까지 늘어나는 거죠. 확장이 됩니다. 3열을 지금 완전히 폴딩 시켜서 뒷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2열은 슬라이딩 최대한 뒤로 빼서 이 다리 공간을 더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이 뒷시트 등받이 각도도 완전히 많이 눕혀놓은, 그래서 가장 좀 여유롭고 편안한
제가 환경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완전히 뒤로 젖히면 잘 때는 괜찮은데 평소에 타고 다닐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열을 완전히 접고 2열을 넉넉하게 타고 다니면 티구안보다 넓은 뒷공간 그리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좀 드러나네요. 이 앞 시트 이쪽으로 보시면 선바지 하나, 둘, 셋, 넷, 각도 조절까지 되는 선반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튼튼하거나 견고하진 않아서 아주 무겁거나 뭐 그런 거를 막 놓을 만한 그런 탁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아이들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정도 올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빼면 이렇게 컵홀더도 있어요. 식사하고 다니시면 괜찮을라나?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내리면 되고요. 이렇게. 네, 3열 시트를 다시 펴려면 여기에 있는 줄을 당기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를 타보면 이 가운데에 수동으로 앞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손잡이 바가 하나 있는데요. 제일 뒤로 지금 밀어둔 상태고요. 맨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까지 180mm니까 상당히 폭이 크죠. 근데 지금 제가 이 1열 시트를 그냥 적당히 앉을 만한 공간으로 시트 포지셔닝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렇게 밀면 이거는 조금 힘듭니다. 좀 많이 답답한 편이고요. 적당하게 이 정도는 돼야 좀 2열이 앉을 만할 것 같아요. 2열의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긴 합니다. 제일 이게 지금 눕혀놓은 상태고요.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운 상태와 눕힌 상태의 각도 폭이 제법 있어서 적당하게 맞춰서 본인이 편한 대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뒤로 3열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위로 젖힌 다음에 앞으로 밀면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서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3열로, 네, 3열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선 바닥이 높이 올라와 있고 낮기 때문에 시트가 그래서 이렇게 쪼그려 앉는 듯한 자세가 되고요. 여기 헤드레스트를 위로 당겨 올려도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레그룸이요, 머리가 닿아요. 그래서 여기는 레그룸도 물론 없고요, 헤드룸도 머리 공간도 물론 없지만 시트 밑으로 이렇게 발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 발 놓는 공간이 평평한데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면 여기는 이 레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뭔가 발 놓는 것도 똑바로 놓으면 높낮이가 달라져서 불편해요. 컨셉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3열을 접고 다니시면서 일반 티구안보다 더 좀 뒷공간, 실내 공간 효율성이 좋고 넉넉하고 넓고, 그러다가 아주 가끔 필요할 때 플러스 2 컨셉이잖아요. 7인승이니까요. 2명을 그래도 의자에 앉혀서는 같이 어디를 갈 수 있다. 그 정도 컨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공간을 위한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있습니다. 온도는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가 있고요. 열선은 양쪽에 3단계로 열선만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USB 포트도 이쪽에 한 개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커다란 흐름에 있어서 구성은 기존의 티구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감재나 재질 같은 것도 이 급에서 이 정도면 이라고 할 만한 수준입니다. 하이그로시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스럽거나 뭐 약간 사치스러운 느낌은 별로 없어도 단정하고 꼼꼼하게 실용적으로 잘 만들었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가장 큰 실내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계기판일 겁니다.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좀 다르게 컨셉을 세 가지로 가지고 있고요. 엔진 회전계와 속도계가 있는 계기판이 저는 가장 낫더라고요. 가운데 디스플레이 정보창을 통해서 다양한 메뉴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트래픽잼 어시스트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자율 주행 장치가 들어있긴 한데 차로의 가운데를 안정적으로 몰고 가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어쨌든 들어있다는 거. 그 옆으로 보시면 8인치짜리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센터패시아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서 대부분의 메뉴들을 여기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가로로 길거나 아니면 뭐 태블릿 PC처럼 커다랗고 화려한 모니터들을 많이 다는 게 추세여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보시면 좋게 말하면 클래식하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옛날스러운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안에 들어있는 메뉴나 터치감 같은 건 보면 괜찮습니다. 기어 노브 옆에 보시면 여기 주행 모드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 눌러서 이 안에서 터치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사용자 설정 안에 들어가면 여기 조정 메뉴 안에 들어가면 조향, 구동 유닛, ACC, 동적 코너링 라이트, 공조 기능 디테일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시면 미디어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미디어 안에서 설정을 누르면 항상 이렇게 설정 메뉴가 여기에 있거든요. 버튼이. 이걸 터치를 하면 그 메뉴 안에서 설정이 가능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칼을 누르면 여기에도 이렇게 설정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을 딱 누르면 바로 차량 설정과 관련한 세세한 항목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들어가서 ACC, 프론트 어시스트의 활성화, 뭐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운전자 피로도 인식, 항목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8인치 모니터 아래에는 물리적인 버튼에 공조장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검수하고 소박한 온도를 표시해주는 액정 디스플레이 옆으로 열선과 스티어링 휠 버튼이 있습니다. 열선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다이얼식의 오토 에어컨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돌려봤을 때의 조작감은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그냥 좀 가볍게 돌아가고 하는데 까딱까딱 흔들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무선 충전이 지원될 것처럼 생긴 논슬립 패드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수납 공간입니다. 그 안쪽으로 USB 포트 2개, 억스 단자, 12V 파워 아울렛 있고요. 7단 DSG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시동 버튼 밑으로 보시면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이 버튼을 한 번씩 차례대로 눌러서도 주행 모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에어리어 뷰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다 본 전반의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앞부분을 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터치하시면 앞부분도 세밀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옆을 보시고 싶으면 옆에, 뒤면 뒤 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구의 이 크기는 크지 않은데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그렇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뭔가 수직으로 가로로 쭉쭉 시원시원하게 좀 뽑아내서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이 디자인 느낌을 살린 것처럼 이 문도 마찬가지로 좀 시원시원하게 가로로 쭉쭉 뽑아낸 게 많습니다. 트렁크 여닫는 버튼도 있고요. 문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이 꽤 크기가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플라스틱인데 이 안쪽은 부직포 같은 걸로 좀 감싸놔서 플라스틱이 안쪽에 같이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들어있어요. 개방감 아주 훌륭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있어서 2열 시트나 3열 시트에 앉아도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우선 반자율 주행 장치를 제가 활성화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가시거리가 안 좋은 때에는 반자율 주행 장치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안전운전에.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일정하게 제가 원하는 속도, 제한해 놓은 속도 안에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로의 가운데를 혹은 차로를 넘지 않게 안전하게 달리는 장치인데요. 여기 스티어링 휠 위에 왼쪽에 모여있는 버튼, 여기를 누르면 바로 활성화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활성화 시켰습니다. 이 조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속도 조절도 간단하고요. 10km 단위로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1km 단위로도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잠깐 테스트 차원에서 제가 손으로 한번 놔볼게요. 살짝 코너가 꺾여 있는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정도면 대단히 안정적이진 않아도 차로를 그냥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무난하게 간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을 직접 제어하세요 라고 해서 지금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해도 잡지 않으니까 핑퐁핑퐁 하듯이 차로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네요. 제가 지금 다 잡았는데 끝까지 한번 잡지 않아 볼게요. 스티어링 휠을 직접 제어하세요 라고 1차적으로 약 15초에서 한 20초 사이쯤 1차 경고가 들어왔고요. 2차로 또 소리가 나면서 경고가 들어왔는데, 약간 급제동을 해주듯이 보통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했는데도 잡지 않을 경우에는 뭐 졸음운전이든 아니면 어쨌든 주의가 산만한 상황일 거니까요. 그래서 잠깐 페달을 딱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밟아줘서 뭔가 긴장감, 경각심을 일깨워줘서 다시 운전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네요. 반자율 주행 장치가 차로의 가운데를 물고 가는 능력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한 70점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자율 주행 장치 느낌은 이렇습니다. 3열 시트를 접으면 훨씬 넉넉한 1, 2열과 뒷공간, 그래서 더 많은 짐을 싣고 가족들이 어딘가로 놀러 가거나 그러기도 좋죠. 아무튼 그렇기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반자율 장치가 들어있는 것도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티구안 모델과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이 높이가 살짝 높고 길이가 살짝 길어지고 3열 시트를 추가하고 휠 베이스를 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차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주행 질감은 비슷합니다. 파워트레인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2.0 TDI 터보 디젤의 7단 DSG가 조합을 하고 있고요. 150마력 최고 출력에 34.7kg/m 최대 토크를 냅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앞바퀴 굴림이고요. 티구안 4모션도 트림에 있는데 제 위급 트림이죠. 그건 4바퀴 굴림이지만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앞바퀴 굴림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아주 무난해요. 뭐 D컷, 약간 D컷이긴 한데 이 스티어링 휠의 이 지름, 굵기도 보통 성인이라면 그냥 이렇게 잡으면
누구든 그냥 이 정도면 적당하네 라고 할 만큼 무난하고요. 근데 이 재질감이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데 살짝 조금 미끄러운 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려다보면서 달리는 그 기본적인 맛은 좋고요. 이 플래그 타입이라서 여기 쪽창도 달려 있어 가지고요, 운전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주행 모드는 4가지예요 노멀 모드에서의 주행 감각은 무난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핸들링도 기본적으로 좀 가벼운 편이고 유격도 살짝 있는 느낌이 있어요. 서스펜션 세팅도 댐핑 스트로크의 여유가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말랑말랑한데 탄탄해요. 골프도 그렇고 파사트나 이 티구안 같은 경우도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요즘 차들 치고 사실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건 예전처럼 막 승차감만 좋고 물침대처럼 막 불안해가지고 물렁물렁하거나 그런 세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폭스바겐의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에서 안정적이고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그 단단하게 조여낸 그 세팅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딱딱해서 불편하거나 뭐 통통거리거나 그런 차원은 또 아닙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제가 모드도 바꿔가면서 좀 타보고 했는데, 이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의 변화가 좀 제일 크고 이게 좀 특징적이긴 해요. 스티어링 휠이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는 살짝 헐렁헐렁하고 좀 유격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오히려 스티어링 휠이 좀 탄탄해지고 무게감이 좀 실려서 유격이 없고, 일반 분들이라면 이 스포츠 모드의 핸들링을 더 안정감 있고 운전이 좀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가속 페달의 응답성이 좀 더 날카로워지고요. 그리고 엔진 회전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뭐 그런 정도 외에는 뭐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티구안보다도 조금 더 여유롭고 실용성을 많이 가미한 강조한 모델답게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운전이 참 쉽고 편안하고 무난합니다. 정말 여기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고요. 기어 노브를 또 이렇게 왼쪽으로 젖히면 수동 모드로 조작이 가능한데, 이 7단 DSG 변속기가 듀얼 클러치 변속기다 보니까 확실히 뭐 자동보다는 좀 이렇게 단수를 바꿔 물면서 운전하는 맛이 괜찮습니다. 수동 모드에서도 약 4500rpm부터 시작하는 레드존 근처에 접근을 하면 변속을 해요. 본인이 알아서. 그리고 이 D모드에서 기어 노브를 한번 밑으로 당기면 S모드, 스포츠 모드로 바뀝니다. 실용적이고 두루두루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안한 SUV를 원하신다면, 찾으신다면 이 폭스바겐 올스페이스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 직접 타보시고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트의 느낌마저도 무던하고 무난합니다. 보편 타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할 만큼의 무난함, 그것도 좀 좋은 무난함, 이렇게 완성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150마력에 34.7kg/m라고 하는 토크가 대단히 화끈하거나 카랑카랑 호쾌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초반에 이렇게 밟으면 터보 렉도 좀 있고요. 막 앙칼지고 안팡지게 달리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 이 역시도 무난해요. 이 150마력과 34가 조금 넘는 토크를 온전하게 앞바퀴로 굴려대고 끈덕지게 속도를 붙여내고 가속하는 그 능력이 참 좋거든요. 요즘 차들에 비해서 이 실내 인테리어의 느낌이 조금 옛날 느낌이 좀 나고, 그리고 옵션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산 SUV의 화려한 옵션에 비하면 빈약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기본기가 참 좋은 모델입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 영상은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